안녕하세요. 선생님은 호기심 연구소의 박선경입니다.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디자인을 공부했고요. 지금은 다양한 주제를 예술로 배워보는 프로그램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있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 재밌게 체험할 수 있는 예술 키트들을 만들고 있어요. 오늘은 지구과학 시리즈에서 코리아 케라톱스 편을 가지고 왔는데, 자, 선생님과 신비로운 이야기로 떠날 준비 되셨나요? 나는 누구일까요? 선생님이 일부러 색이 없는 그림 먼저 보여줄게요. 인간이 살지 않았던 아주 먼 과거에 살았던 공룡. 대체 인간은 어떻게 공룡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수많은 종류의 공룡이 지구에 살다가 같은 시기에 멸종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벌써 답을 알고 답을 소리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땅속에서 발견한 공룡이 남긴 여러 가지 단서들 덕분이에요. 공룡의 뼈, 공룡의 알, 공룡의 똥 등 화석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진짜냐고요? 그럼요. 선생님이 공룡 박사님 책에서 진짜 공룡 똥 화석도 봤어요. 자, 다시 질문. 지금 물가에 앞발을 살짝 들고 두 발로 서 있는 저 공룡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코리아 케라톱스. 그렇다면 코리아 케라톱스의 뜻은? 어려워요. 생각 안 해봤어요. 오늘 선생님의 이야기를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면 코리아 케라톱스를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이 코리아 케라톱스의 짧은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햇볕 따뜻한 오후, 코리아 케라톱스들이 물가 바위 위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 그때 데이노니쿠스 코리아넨시스들이 펄쩍 바위를 딛고 달려왔지. 화들짝 놀란 코리아 케라톱스들은 갈팡질팡 뛰어다니다 물로 첨벙 뛰어들었어. 으유, 큰일 날 뻔했네. 사나운 육식공룡도 깊은 물속까지는 쫓아들어오지 못하지. 코리아 케라톱스는 물속을 헤엄치며 중얼거렸어. 코리아 케라톱스는 보통 때는 부리 모양의 주둥이로 숲과 들판에 난 식물을 닥치는 대로 뜯어먹었지만, 때로는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어 먹을 것을 찾기도 했어. 코리아 케라톱스는 넓적한 꼬리를 오른쪽 왼쪽으로 흔들며 마치 노를 젓듯 바닷속을 헤엄쳐 다녔어. 그러다 해초를 발견하면 맛있게 뜯어 먹었지. 수컷은 암컷보다 목돌레깃이 더 컸는데, 짝짓기 때가 되면 암컷에게 목돌레깃을 자랑하며 잘 보이려 애를 썼지. 짧지만 동화 속에서 만난 코리아 케라톱스는 육식 공룡인가요? 초식 공룡인가요? 네, 맞아요. 식물이나 열매를 먹는 초식 공룡이에요.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정말 열심히 들었구나. 잘했어요. 몸도 그리 크지 않아서 1.5m, 그러니까 150cm쯤 돼요. 요즘 초등학생들 키로 한 4, 5학년쯤 되면 그 키가 되는 것 같죠? 앵무새 같은 부리 모양의 딱딱한 주둥이를 가지고 있어서 거친 식물도 잘 뜯어 먹을 수 있었대요. 트리케라톱스에 비하면 목돌레깃은 좀 짤막하고 멋진 코뿔도 없지만 양쪽 뺨에 볼록 튀어나온 돌기가 있어요. 꼬리는 넓적하면서도 납작해서 헤엄치기 좋았지요. 이 친구의 정말 신기한 점은
이 친구를 처음 발견한 장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화성이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처음 발견된 종이자 대한민국의 화성에서 발견되었기에 화성에서 발견된 한국 뿔공룡이라는 뜻의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코리아 케라톱스가 찰방찰방 헤엄치고 다닌 생각을 하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친구들, 코리아 케라톱스가 얼마나 오래전에 살았는지 앞 화면에 써 있었는데 기억하는 사람? 네, 300만 년을 빼도 1억 1000만 년. 이걸 숫자로 써보면 이렇게나 0이 많아요. 인간이 100년에서 120년을 산다고 하잖아요. 인간의 수명인 100살을 1000번 살고 또 1000번을 살아야 다다를 수 있는 아주 먼 과거랍니다. 자, 이번에는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룡의 땅, 화성, 미래를 발굴하다. 자, 영상 스타트 할게요. 2008년 5월, 한국 자연과학 분야의 쾌거로 기록될 발견이 있었습니다. 화성시 전곡항에서 공룡의 하반 신뼈 화석이 발견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온전한 공룡뼈 화석이 나온 건 처음 있는 일. 2년여의 연구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보고된 적이 없는 새로운 종. 다른 초식 뿔 공룡들과는 달리 높고 납작한 꼬리가 특징입니다. 1억 1000만 년 전 한반도에 살았던 이 녀석은 국제학술지를 통해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 엔시스라 이름 붙여졌습니다. 화성시 공룡알 화석지 방문자 센터. 지금 세계 고생물학계가 이곳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1999년 3월, 공룡알 화석이 대규모로 발견된 곳이긴 하지만 세계적인 공룡 박물관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규모인데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은 이곳에 자리 잡은 공룡 화석 처리 실험실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공룡 화석들은 이곳을 세계적인 공룡 화석 박물관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화성시의 오랜 노력의 결과입니다. 화성시는 2006년부터 몽골 고비 사막에서 국제 공룡 탐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준비 기간 5년, 탐사 기간 5년. 1923년 미국 자연사 박물관 팀이 첫 발을 내디딘 이래 몽골 탐사 역사상 최초로 한국, 몽골, 미국, 캐나다 등 11개국이 참가한 다국적 글로벌 탐사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694개체, 15톤 분량의 어마어마한 표본을 발굴했고 그중에는 테리지노사우루스류를 비롯해 세계 어느 박물관에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공룡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표본들은 모두 국내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 화성시 공룡 화석 처리 실험실에서 한국 공룡 연구의 새 지평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화성시험부터 지원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국제공룡 탐사를 제가 주관하게 됐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이었고 그래서 처음 시도하는 몽골에서도 처음 시도하는 국제공룡 탐사였기 때문에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I think that Hwaseong City has shown an incredible and magnificent vision. They can see the importance of bringing this cultural and scientific project and institution right to Hwaseong City. It will make Hwaseong City visible not only in Korea but all over the world. 자원 연구가 곧 국력인 21세기.
국립자연사박물관이 한 곳도 없는 대한민국의 척박한 토양 속에서 화성시의 도전은 분명 새롭고 과감한 것입니다. 지금 화성시가 찾는 것은 수억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거대한 흔적, 그리고 다가올 새로운 미래입니다. 우와, 어때요, 친구들? 정말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선생님은 가슴이 막 벅차올라요. 내가 살고 있는 화성시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자, 이제 퀴즈 갑니다. 코리아 케라톱스의 생년월일은? 네, 맞았어요. 2008년 5월 30일. 이때 태어난 친구들이 지금 아마 6학년쯤 되어 있다죠?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코리아 케라톱스가 태어난 곳은? 네, 맞아요. 화성시 전곡항. 2008년도는 전곡항에서 세계 요트 대회가 첫 번째로 열리는 해였어요. 전곡항 제방에서 요트 대회를 준비하던 공무원들의 눈에 암석 속에 뭔가 동물의 뼈 조각들이 보이는데 이 알 수 없는 뼈 쪽을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찾아내게 된 것이죠. 이때 발견한 뼈들은 코리아 케라톱스의 뼈로 판명이 됐고, 화성시 공룡알 화석산지 방문자 센터에 가면 전곡항에서 발견한 코리아 케라톱스 발굴할 때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진짜가 보고 싶다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전곡항 제방에서 발견한 코리아 케라톱스의 진짜 뼈예요. 골반과 뒷다리, 그리고 꼬리예요. 갈비살처럼 생긴 곳이 꼬리랍니다. 이것은 중족골과 지골 부분을 크게 찍은 건데요. 발과 발가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암석 속에 박혀 있어서 알아보기 힘들었던 코리아 케라톱스를 3D로 입체로 복원한 모습이에요. 목둘레의 깃과 볼의 뾰족한 돌기가 보이시나요? 그리고 넓적한 꼬리를 지탱하던 물고기 가시 같은 꼬리의 뼈까지. 드디어 우리의 코리아 케라톱스의 모습이 상상이 가네요. 이렇게 우리에게 코리아 케라톱스 전신 뼈 모습을 선사한 사람은 비타민 상상력의 김진겸 대표라고 해요. 이분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이분의 어렸을 때는 어땠을까요? 우와, 되게 재밌어 보이는 만화책이죠. 근데 손으로 삐뚤삐뚤 쓴 걸 보니 직접 어린이가 손으로 만든 것 같아요. 제목하여 공룡 덕후 어린이라고 돼 있네요. 이게 바로 김진겸 대표의 어린 시절 직접 공룡책을 부가트로 만든 책자예요. 이 김진겸 대표는 5살 때부터 공룡에 푹 빠져서 공룡 덕후라 불렸대요. 이렇게 공룡 만화책을 직접 그릴 정도로요. 꽤나 근사한 책이 되지 않았나요? 공룡의 대해서 1. 맞춤법은 좀 틀렸지만 공룡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일이 있지요?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도 화이팅! 와, 귀여운 캐릭터가 등장했어요. 이름하여 코리오, 알콩이, 달콩이. 우리 화성시의 캐릭터들이에요. 코리아 케라톱스가 화성시에서 발견돼 대한민국의 대표 공룡이 되었으니 화성시 캐릭터가 될 만하죠. 알콩이, 달콩이는 이제 막 알을 깨고 나와서 알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주 천방지축이래요. 코리오와 알콩이, 달콩이 캐릭터를 2D
평면으로 표현한 아주 예쁜 캐릭터예요. 이런 캐릭터들은 화성시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답니다. 화성시의 버스, 화성시의 화서갈 산지, 그리고 코리오 택시, 그리고 호텔도 있다고 하네요. 이건 코리아 케라톱스 라이팅 박스인데요. 예쁘게 칠하고 램프를 켜면 와, 저렇게 멋진 빛상자가 된답니다. 네? 아, 친구들도 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 화성에서 1억 만년 전에 살았던 코리아 케라톱스. 선생님은 친구들이 이 라이팅 박스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코리아 케라톱스가 친구들 마음속에서 영원히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보실까요? 자, 친구들, 이렇게 생긴 키트 다 받으셨죠? 자, 예수라는 꼬마 과학자 공룡 키트. 이거 지금 집안에 다른 곳에 있어요. 빨리 가지고 오세요. 자, 키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트를 열면 이렇게 두 가지 상품이 보여요. 흰 상자에 있는 코리아 케라톱스, 그리고 주황색 끈이 있는 에코백. 자, 에코백은 다음 시간에 사용할 거니까 상자 안에 잘 보관해 둡니다. 상자는 예쁘게 다시 원래대로. 자, 이제 코리아 케라톱스 라이팅 박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자에서 재료들을 꺼낼 때는요, 그냥 뚜껑에 힘을 가해서 빼게 되면 뚜껑이 구겨져서 예쁜 키트를 망칠 수가 있어요. 상자에 재료들을 꺼내는 방법을 선생님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세요. 뒤집어 놓고 살살살살 흔들어주면 상자의 재료들이 가볍게 쏟아지죠. 하얀 종이, 그리고 매직 세자루, 그리고 촛불 램프, 도너츠처럼 생긴 링, 그리고 면봉과 알 수 없는 액체, 그리고 예쁘게 인쇄된 코리아 케라톱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에서 준비해야 할 개인 준비물이 있어요. 그거는 스카치 테이프와 이면지입니다. 하얀 종이면 돼요. 자, 코리아 케라톱스의 얼굴이 왼쪽을 향하게끔 놓아야지만 글자가 제대로 읽히겠죠? 자, 쓰여진 글자를 한번 읽어보면 화성에 살았던 코리아 케라톱스와 고사리, 화성에 살았던 코리아 케라톱스와 고사리라는 이름이 제목이 읽힐 수 있도록 코리아 케라톱스의 얼굴을 왼쪽 방향으로 놓고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뚜껑을 바닥에 내려놓으니 선생님도 탄력이 있어서 통통 튀네요. 살짝 편편하게 만들어 줄게요. 뚜껑에 날개를 꺾어서 얘가 팔랑거리지 않게끔 책상에 딱 밀착이 되게끔 올려놓았어요. 자, 친구들, 지금 먼저 코리아 케라톱스를 예쁘게 칠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상자를 완성할 거라 선생님은 상자 만들 재료는 한쪽으로 치워놓고 이렇게 색을 칠할 재료들만 오른손에 잡히기 좋게 놨어요. 매직 세자루, 그리고 액체 하나, 그리고 면봉 2자루입니다. 자, 먼저 빨간색으로 선생님은 용암 부분을 한번 칠해볼까 해요. 이 공룡이 살던 시대에는 뭔가 지각 변동이 활발해서 화산 폭발도 많고 지진도 많고 그랬대요. 근데 빨간 용암만 하니까 불꽃이 막 빛난 느낌이 좀 덜 나서 선생님은 노란색을 살짝 섞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빨간 마그마가 막 불꽃처럼 튀는 느낌으로 이렇게 튀기는
용암까지 표현했습니다. 이제는 산이 하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녹색으로, 초록색으로 하고 싶은데 녹색이 없어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녹색은요, 바로 파란색과 노란색이 만나면 녹색이 된대요. 그래서 먼저 섞고 싶은 색의 두 가지 중에 진한 색깔 먼저. 자, 노란색이 흐리죠? 흐린 색깔을 나중에 이런 식으로 파란색과 함께 노란색을 덧칠해 주다 보면 녹색이 표현됩니다. 원래는 녹색 풀이 나무가 많이 있었던 산이었는데, 아니 글쎄 땅이 우르릉 쾅쾅 흔들리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땅속 깊숙이 잠자고 있던 용암이 높은 산 꼭대기에서부터 후악 하고 분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멋진 산이 완성이 되었네요. 이번에는 하늘과 바다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바다는 간단하게 짙푸른 바다의 색깔로 이렇게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물결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다 칠하지 않고 희끗희끗 남기는 방법이 있고요. 선생님, 저는 칠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칠했는데 좀 흐리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쓰라고 면봉과 아세톤을 준비했어요. 이 아세톤은 엄마들이 손톱에 예쁘게 매니큐어라는 걸 칠했다가 지우고 싶을 때 사용하는 재료죠. 이 아세톤은요, 유성 매직을 녹일 수 있는 성질이 있어서, 자, 이거를 면봉을 아세톤의 구멍에 잘 맞추고 살짝 숙이면 면봉의 솜에 아세톤이 잘 흡수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내가 조금 지우고 싶어요, 이런 부분을 닦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하얀 파도가 잘 만들어지겠죠? 선생님은 여기 묻은 면봉에 있는 색으로 하늘의 색을 한번 표현해보고 있어요. 색이 조금 부족하네. 자, 여기다가 이렇게 매직을 더 묻히고 이런 식으로 하늘빛을 칠할 수도 있답니다. 또는 이렇게 하늘의 색을 먼저 듬성듬성 칠해 놓고 면봉에 아세톤을 묻혀서 문질러 주면 흐린 하늘빛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흰 구름 좋아요. 흰 구름 넣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죠. 선생님도 구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푸른 색깔이 묻지 않은 깨끗한 면봉의 솜에 아세톤을 잘 묻혀서 하얀 구름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름의 형태로 닦아내게 되면 나중에 하늘은 저렇게 맑고 구름도 예쁜데 땅에서는 우르릉 쾅쾅 하고 화산이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주인공인 코리아 케라톱스를 한번 칠해 볼 텐데요. 아세톤을 사용하고 나면 꼭 뚜껑을 닫아주세요. 아세톤은 날아가는 성질이 있어서 우리가 그림 그리는 사이에 아세톤이 싹 다 사라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자, 선생님은 코리아 케라톱스는 좀 붉은 느낌으로 해보고 싶어요. 자, 노란색과 빨간색을 이용해서 주황 색깔에 가까운 코리아 케라톱스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어떤 친구는 핑크 색깔 코리아 케라톱스가 되고 싶고 어떤 친구는 연두 색깔 코리아 케라톱스가 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핑크색 코리아 케라톱스는 빨간색과 아세톤을 이용해서 아까 하늘을 하듯이 만들 수 있고, 연두색은 노란색과 파란색을 이용해서 만들되 파랑은 아주 조금, 노란색은 많이 쓰게 되면 연두빛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은 일단 노란색으로 코리아 케라톱스의 얼굴을 할 텐데요. 지금 선생님이 하는 작업은 아까 녹색 산을 만들어 주느라고 노란 색깔 매직에 묻은 푸른 빛깔을 이면지에다가 닦아내었어요. 그래야지 깨끗한
코리아 케라톱스의 노란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요. 일단 부리는 확실히 노랗게, 그리고 뺨에 있는 돌기도 노랗게 해봤고요. 나머지는 주황색이 되고 싶기 때문에 선생님이 살짝 미리 붉은기를 이렇게 얹어보았어요. 그런 다음에 노란색을 덧칠하게 되면 주황빛을 표현할 수가 있지요. 지금은 약간 귤색에서 점점 주황색, 그러다가 빨강이 많은 쪽으로 가면은 네, 조금 더 진한 주황색 내지는 다홍 빛깔을 볼 수가 있지요. 네, 그 다음에 아래쪽 턱도 이렇게 칠해볼게요. 친구들도 친구들이 하고 싶은 색을 만들어가며 한번 칠해보세요. 선생님은 무늬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았어요. 자, 이제 목 부분이네요. 자, 이 부분도 약간 주황기로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일단 선생님은 코리아 케라톱스의 몸통 아래쪽을 붉게 표현해 보고 있어요. 뚜껑이 매끈한 성질이고 지금 사용하는 재료는 유성 매직인데, 유성 매직은 몸에 묻으면 나중에 샤워를 하거나 머리를 감거나 하면 다 지워질 수 있지만 옷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자, 빨간 부분에 겹쳐지게 색을 점점 섞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네, 바로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붉은 색깔에서 주황색, 약간 조금 빨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주황이 안 만들어지면 살짝 닦아내고 다시 한번, 그리고 완전히 매직에서의 붉은기를 닦아내고 위쪽에 밝은 귤색 표현을 위해서 이렇게. 친구들이 어떤 컬러로 칠하고 있을지 선생님이 무척 궁금해요. 어떤 친구는 아세톤과 빨강으로 핑크를, 어떤 친구는 아세톤과 파랑으로 하늘빛을, 어떤 친구는 노랑과 파랑을 섞어서 연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자, 다리 부분도 일단 선생님은 노란 컬러를 일단 다 얹어 볼게요. 발톱과 부리 그리고 돌기는 선생님은 한번 노란색으로 가볼래요. 친구들은 어떤 발톱과 어떤 돌기 그리고 부리의 색을 썼는지 또 궁금해지네요. 자, 이번에는 약간 입체감을 살짝 살리기 위해서 선생님은 이렇게, 자, 요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겠죠.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코리아 케라톱스의 몸을 원통이라고, 이 다리 하나를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한쪽은 조금 진하게 한쪽은 밝게 이렇게 칠을 하면 약간 진짜 퉁퉁한 다리처럼 입체감이 산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어요. 네, 선생님도 막 이런 데 삐졌어요. 괜찮아요. 우리 지울 수 있는 리무버 아세톤이 있잖아요. 자, 이번에는 고사리와 땅 표현이 남았는데, 그리고 여기 보이시나요? 코리아 케라톱스의 알들이네요. 이 새들이 여기서 꼬물꼬물 태어날 거 생각하니까 또 막 흥분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작은 알 하나가 막 알을 깨고 나오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어요. 선생님이 좀 고지식한가? 선생님은 알은 왠지 흰색으로 남기고 싶고, 그리고 둥지, 집에 해당하는 이 둥지는 따뜻한 느낌의 또 노란색이 쓰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노란 집에 하얀 알들이 따스하게 있는 느낌으로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배경까지 다 한번 칠해 볼게요. 자, 이제 고사리가 남았어요. 이 고사리는 아무래도 식물이다 보니까 식물의 색을 쓰기 위해서 파랑과 노란색을 이용해서 녹색 표현을 해줄 거예요. 파랑이 많이 쓰이면 초록,
노랑이 많이 쓰이면 연두 색깔 표현이 가능하답니다. 선생님은 왼편에 작은 고사리는 좀 초록 느낌으로, 그리고 오른쪽에 큰 고사리는 연두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줄기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살짝 가지처럼 이렇게 색을 넣어놨어요. 이 상태에서 노란색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너무너무 삐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기보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칠을 해도 어떻게 해도 예뻐요. 얘는 그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따가 촛불 램프를 꽂아서 조명으로 쓸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림을 삐지게 칠을 해도 훨씬 멋스러울 수 있으니 어떤 식으로 결과물이 나와도 실망하지 말고 예쁘게 완성해 보기로 해요. 선생님도 그림보다 더 삐져나가게끔 지금 잎을 이렇게 하고 있죠. 충분히 예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고사리는 이렇게 1억 1000만 년 전에 살았던 코리아 케라톱스가 살던 시대에도 있었던 식물이에요. 우리가 먹는 그 고사리 맞냐고요? 네, 맞아요. 그 고사리예요. 그래서 고사리를 살아있는 화석, 아직도 우리가 그 식물을 채취해서 나물로 만들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하지요. 자, 선생님이 고사리의 잎 모양으로 이렇게 아까 줄기같이 파란색 한 가지를 뽑아놨는데 뾰족뾰족한 고사리 잎의 방향으로 이렇게 칠하고 있어요. 참 간단하죠? 매직이 종이와 만났을 때는 굉장히 색이 진하고 어둡게 작업이 된다면 매직이 이렇게 투명한 필름과 만났더니 아주 맑은 색깔이 그려지고 있어요. 맑고 투명한 색으로 고사리도 완성! 이렇게 그려놓은 게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그때 조명을 이용하다가 또다시 색을 얹어줄 수도 있어요. 자, 선생님은 조금 더 가미를 하고 싶어서 코리아 케라톱스의 무늬 부분을 약간 다시 한번 조금 손을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도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더 넣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지금 한번 해보세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주황색, 진한 주황색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보니 살짝 줄무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만들어냈는데 그 어두운 색은 빨강과 파랑이 만나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빨강과 파랑이 만나면 원래는 보라가 되겠지만 물감의 색은 어둡게 섞이는 경향이 있어서 약간 어두운 색감, 검정까지는 아니지만 어두운 색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어두운 색감을 이용해서 무늬를 표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리얼한 듯한 막 좀 더 생동감 있는 그런 코리아 케라톱스가 되고 있고요. 조금 진하게 올라간 이 무늬만 밝은 색깔로 신기하죠? 살짝 닦아지는 효과를 주면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어머, 선생님도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급하게 칠했더니 삐져나갔어요. 자, 친구들 우리 면봉과 아세톤을 이용해서 여기 다리에도 하나, 꼬리에도 하나 삐져 있는데 그 부분을 가볍게 닦아줘서 삐짐 없이 예쁜 코리아 케라톱스가 완성이 되었네요. 어디 또 삐진 데 있나요? 네, 좋아요. 자, 친구들은 어떻게 완성했는지 참 궁금한데 선생님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예쁜가요? 자, 이제 친구들이 그린 그림과 하얀 종이가 그림을 가리면 안 되겠죠?
그림의 뒷면으로 가서 그림이 잘 보여지게끔 붙여주도록 할 거예요. 자, 친구들 이제 필름 위에 반투명한 종이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투명한 테이프가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4군데를 붙여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필름과 종이를 4 모서리를 잘 맞추어 두고 한 모서리에 1개씩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모서리에 2면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든 한쪽으로만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뚜껑은 완성! 자, 이제 뚜껑을 잠시 치워두고 상자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상자 안이 있고 상자 밖이 있지요. 상자 안에다가 도너츠 모양의 스폰지를 붙여줄 겁니다. 상자 안이 보이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스폰지, 도너츠 모양의 스폰지를 보면 한쪽에는 종이가 붙어 있어요. 이 종이는 접착지죠. 요거를 떼어주세요. 네, 접착지를 떼고 상자 바닥 구멍과 스폰지의 구멍의 크기가 같아요. 그거를 잘 맞추어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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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누르고 자, 이번에는 상자를 뒤집어서 바깥에 구멍만 있는 게 보이게끔 뒤집은 채로 촛불 램프를 상자 구멍에 맞추어 조금만 꽂습니다. 우두두둑, 뿌두두둑 소리가 나면서 안 들어가요, 선생님. 맞아요. 자, 선생님도 1cm 이상 솟아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뒤집어요. 그 다음에 스폰지만 손으로 누릅니다. 도너츠 모양의 스폰지만 꾹 눌러보세요. 쏙 하고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나요? 그러면 아까 전에 튀어나와 있던 램프가 이렇게 예쁘게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안에는 이렇게 램프가 잘 바로 서 있고요. 한번 램프의 불이 제대로 들어오나 켜보도록 할게요. 램프 바닥면을 보면 레버가 있어요. 이 레버를 손톱으로 한 방향으로 깊이 꾹 밀어 올려보세요. 그 다음에 불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네,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시 램프는 꺼서 놔두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상자가 완성되어 가는데 램프를 꽂은 상자와 이 뚜껑을 한번 맞춰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을 꺾을 때는요. 너무 많이 꺾게 되면 나중에 램프에서 그림이 쏙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꺾을 때는 아주 조금만 상자에 넣을 수 있게끔 조금만 각도를 꺾어주세요. 지금 선생님 보이시나요? 이렇게 내려놓았을 때 약간 다리가 날개가 바깥쪽으로 조금 뻗어 있는 듯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상자에서 그림이 쏙 빠지는 일이 없을 거예요. 상자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불을 켜봐도 빛이 잘 안 보여요, 선생님. 네, 촛불 램프의 빛이 아주 깜깜한 밤에 살짝 무드 조명으로 켤 수 있는 그런 밝기이기 때문에 지금 스튜디오에서는 너무 밝은 조명을 쓰고 있어서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이따가 불을 끄고 깜깜한 곳에서 이 조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불을 한번 꺼봤더니 우와, 반짝반짝 코리아 케라톱스의 심장에 다시 생명이 들어오는 것처럼 반짝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이렇게 만든 예쁜 코리아 케라톱스를
여러분들 가슴속에서 영원히 기억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지키는 멋진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안녕.